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3조 원 투자 유치로 기대를 모았던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1000에서 짚어봅니다. 법원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대덕로 봉덕우체국에서 팰레스 호텔 방향 옛 효대내거리 부근에 소방 차량 3대 정차 중이고요. 구암로 우남초등 삼거리에서 구구터널 방향도 지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도 25호선 가산에서 상주 방향 구미 해평교차로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2차로와 가장자리 차로에 걸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단독 사고입니다. 현재 견인차 도착한 상태고요. 인근 지나신다면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달구벌대로 206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방향 성선아들목 고속도로 아래 가장자리 차로에 견인차 고장으로 정차 중이고요. 동북로 복현 고가차도에서 상격중학교 삼거리 방향 복현 고가차도 올라온 지점 1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입니다. 동명동호 부근 120km 지점부터 5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절기상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낮부터 소강 상태 보이는 곳 있겠고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에서 22도 예상되는데요. 대구와 포항은 21도, 영천은 20도, 안동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12.9도, 습도 9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월 19일인데 어제가 2월 18일입니다. 이 날짜 우리 대구 시민이라면 잊기 어려운 날짜죠. 예, 어제가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였습니다. 추모식이 팔공산 동화지구에 있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은 올해도 눈물을 쏟았고 사망한 가족들이 이름이 적힌 탑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다만 올해도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인근 상인들이 맞불 집회가 펼쳐졌는데요. 네. 추모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가요가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벌써 21주기지만 좀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구시가 추모공원 조성 약속을 이행하려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자들은 팔공산에 수목장을 했고요.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짓고 추후 이곳을 추모공원 하겠다는 게 당시 대구시가 유족들에게 내놓은 방안이었는데요. 상인들이 반대 속에 현재까지 시민안전 테마파크 일대는 이름도 그대로고 공식적인 추모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구시와 218 재단 또 동화지구 상인 등이 머리를 맞대서 3단계에 걸쳐 시민안전 테마파크 일대를 추모공원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합의안을 내놨는데 이게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깨진 것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추모 사업을 어떤 조건을 내걸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홍준표 시장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부상자 의료비 지원 예산을 올해 50% 확대해서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게 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추모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치 안갯길처럼 좀 답답한데요. 안타깝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추모 사업을 전담하도록 만든 218 안전문화재단이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6년 국민성금 113억 원으로 설립된 이 재단 운영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단 초대 이사장 자리가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6개월째 공석입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사임 후 2개월 이내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이동우 부상자 대책위원장이 아직 이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과 후임 이사장 선출이 늦어지고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재단이 하던 여러 사업들도 상당수 축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좀 풀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대구시와 재단 측은 이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행안부는 이사장 선출을 권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매년 한 차례 예산 결산 보고서를 점검하고 있고 법령을 위반하는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지도 감독을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부상자들을 위로해야 할 정부와 재단 모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지난 토요일은 214명이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10주기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부산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찾은 리조트 체육관 지붕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무게를 못 이기고 내려앉았던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네. 시민단체가 당시 건물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건축자재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그라스울이라는 유리섬유 단열재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중량이 크게 증가했던 게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자재 품질 안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자재끼리 잘 결착시켜야 물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결합장치 설치를 제도화하고 화재 성능 역시 실물 모형 시험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됐던 건축 자재 관리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현실에 맞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 동성로에 있는 70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벌이면서 72명에게 분양 대금 할인을 미끼로 선납을 유도해서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요.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또 신탁사에서 허위로 공사 대금을 청구해 2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이 건물은 2016년 3월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2019년부터 자금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액만 1,300억 원에 달해서 고통이 컸습니다. 대구 지역 12개 새마을금고가 중도금 대출 만기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원금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수분양자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바람잘 날 없던 이곳 현장은 지난해 상반기 수분양자가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새마을금고가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등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마무리 공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현재 중구청에 준공 신청서가 접수돼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추가 피해가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구 시니어클럽 소속으로 공덕 3동 흉동복지관에 배치받은 즐거운 생활 지원단 강영란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위기 가구를 사전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하고 고독사 도기 발견 예방활동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질생단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제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절생단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고독사 조기 발견 이런 데 많이 도움을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생단 활동으로 고독사 위험군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시니어클럽 소속의 줄생단에 지원하게 된 배정희입니다. 주로 1인 가구 위주고요. 취약한 가정을 이제 돌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주 쟁점입니다. 많은 아직 활동을 못해서 사례들은 없지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몇 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관심과 지원으로 그 사람들을 이 밖으로 좀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의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아주 대규모의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사업이 아마 1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2022년 12월 하나자산운용과 특수목적법인 이제 SRS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네. 이 등과 함께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이죠. 최대 3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 부지에 1.5기가와트 용량의 이제 그 태양광. 규모를 네네. 태양광을 짓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건 이제 신고리 원전 1.5기 수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사업이 이제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은 대구시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고 대기업이 책임 시공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사는 100% 대구 지역 업체로 구성하기로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좀 기대가 컸습니다. 일단 이 숫자가 3조 진짜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이 태양광 민간 투자 사업인데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구 지역 산업단지 내 건축물 이 지붕의 이 80%의 이 태양광 시설을 덮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5만 톤을 줄이고 또 전력 자립률도 12.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태양광 보급률 전국 1위 달성 또 2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이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 큰 그림을 우선은 2022년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백 기자가 최근에 이 사업을 다시 취재를 했는데 전망이 꽤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그 실적 부진으로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패 위기에 처했다 보면 되는데요. 협약을 맺은 이후에 현재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마무리한 공장이 겨우 한 곳입니다. 이 용량은 271kW에 불과하고요. 이게 목표 발전 용량이 앞서 이제 1.5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비교하면 0.02%에 불과한 셈입니다. 한화자산운용도 이제 지난 한 해 5곳의 투자처에서 152억 6천만 원을 활보한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투자 목표인 3조 원에 비하면 약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투자금으로 이제 공장 18곳에 이제 추가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네. 하는데 이걸 가정을 하더라도 이 목표치가 77천여 곳이었거든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중간 성적을 두고 대구시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대구시로 이제 화살이 좀 돌아가는 모양새인데 이 태양광 설치가 좀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기업들의 부담이 큰 건지 이렇게 상황이 좀 악화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기업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이 태양광 설비를 이 지붕 위에 설치하는 방식. 네. 또 하나는 임대 방식입니다. 참여 기업들이 공장의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긴 한데 임대 기간과 투자 비용 부담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이 20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증축하거나 또 개축해서 매매하거나 또 화재와 고장 수리 등에 대한 이 부담이 수익에 비해 크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또 부도나 공장 매매 등으로 사업주가 만약에 바뀌면 이 투자비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서 장기 계약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이 이제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태양광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손익분기점까지 한 5, 6년 정도 소요되는 점도 이제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실제 성서산단의 한 입주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고 태양광 지붕 설치는 보류하기도 했고요. 또 삼산단의 한 용접업체의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 기간 동안 공장 가동이 멈추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면 외부에 설치한다고 해도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수리한다고 공장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설치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참여기업과 산단의 노후석면 슬레이트 지붕, 친환경 스마트 전환 지원 뭐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도 했지만 기업들의 선택을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지붕이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네. 거기를 활용하는 건 참 좋은데 투자 대비 수익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앞서 백 기자가 한 곳이 이제 가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31곳이었습니다. 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185곳인데 이 계약이 완료된 업체는 펀딩이 진행되면 올해 초에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계획대로 만약 진행된다면 올해 상반기 예상되는 용량이 3,342kW로 목표치였던 1.5기가와트에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까지 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목표치의 4.26%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목표치가 너무 높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설치를 완료한 기업에서 운영이 잘 된다 이런 게 소문이 나면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욕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유일하게 이 공사를 마무리한 북구 상공단 소재 공장입니다. 여기 설치가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곧 가동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대구시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태양광 전력 생산 단가가 당초 예상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침체 이것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나 전망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매년 이제 생산 단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2022년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법조사에서 일부 업자의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줄였던 이런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좀 줄어들었고 태양광을 좀 비싸게 사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 단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투자의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3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은 앞으로 좀 미래가 어둡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펀드 구성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요. 이 3조 원 규모 조성 자체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 자산운용 관계자도 이 펀드 설정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이 내려간 것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공급 인증서가 뭐냐면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일부 또 구입해야 되는 조항이 강제사항 있습니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렇게 공급받게 됐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구시가 체결했던 업무 협약서를 보면 이 하나자산운용의 투자의 규모는 태양광 설치 물량 및 국내 자금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이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때문에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만 투자 협약이 의무적으로 투자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특히 태양광 산업이 정부 정책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시장이 좀 축소될 수 없다 이런 전망이 많긴 했습니다. 이게 대구시 주도로 산업단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게 의미가 크지만 물론 아무리 추진력 강한 시장이더라도 이런 정책과 시장 분위기의 한계를 좀 넘기긴 힘들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흐름 자체가 이제 원전 확대와 태양광 시장이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한화가 부담스럽겠죠. 대구시나 하나측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좀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계속 기업과 대구시 쪽에서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인허가 제도를 단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또 후속 조치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뭐 사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했어요. 윤권근 의원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다 할 대안은 대구시가 아직 제안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았으니까 네.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대구시가 1년 동안 4조 5,200억 원을 유치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조가 태양광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대구시가 투자를 이만큼 받았다인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발전에 갑자기 관심을 좀 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선 한마디로 이 대구시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라시티 대구였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비판받는 핵심은 이제 무턱대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 경기 위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나 뭐 금리 인상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게 그 정부에서 계속 태양광을 좀 단가도 하락되는 이런 네. 시점이었거든요. 이게 좀 3조는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었나 이런 비판인 거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장미꽃도 피울 준비를 마친 뒤에 갖고 와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폐쇄 결정에 운영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한 리포터가 취재했죠. 네, 지난해 12월 8일 대구시는 오는 4월 1일부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을 폐쇄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신흥산업은 지난 1월 23일 대구시의 폐쇄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무효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폐쇄와 관련해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도매시장 상인과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여기서 장사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구시하고 약정에는 2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26년 9월까지입니다. 9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부산물 상가인데 작업을 안 하면 부산물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뭘 구해가지고 하고 전 세계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부산물 안 먹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혐오시설로 취급하고 시민들이 다 모이도록 하고 편리하게 하고 또 정보가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줘야 될 텐데 적자 난다고 내보내고 참 너무너무 우리는 억울합니다. 네, 그 축산물 도매시장 자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매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많이 경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앞으로 고깃값도 올라갈까 좀 걱정돼서 좀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대구요 도매시장 내에 있는 축산물 상가 부회장 박종렬입니다. 도축장이 만일 사라지고 없다고 그러면은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좀 요번 뭐 설만 하더라도 물론 뭐 경기 자체가 나쁜 탓도 있지만은 이런 소문이 자꾸 와전되니까 손님 자체도 뭐 굉장히 끊깁니다. 서로 간에 뭐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간에 뭐 감정적으로 해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입장차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보고 어느 게 과연 대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광현입니다. 조기 폐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요. 경상북도가 요청했던 2년 정도 그 정도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대구시가 이 법원의 어떤 그런 판결을 받아들여서 조기 폐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결정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겠죠. 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은 전국 70개 소돼지 도축장 중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타당성 및 후적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폐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 네. 이유는요?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의 폐쇄 처분으로 신흥산업에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가 내린 폐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 3월 16일까지 정지됩니다. 네, 그러면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네, 대구시 측은 군위군에 있는 민간 도축장을 통해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상인들은 군위군에 있는 도축장은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이 다루고 있는 8개 품목 중 2개 품목밖에 없다며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업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신흥산업에 근무하는 대협력부장 방병배입니다. 대구광역시 축산물 도매시장은 여기에서 출하가 돼서 농가에서 출하되고 난 후에 대구 시민인들인데 공급되는 그런 유통 단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축산물 도매시장을 폐쇄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정녕 공익 목적으로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지하철 4호선 역사가 2030년도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여기에 상가는 2026년 9월달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도매시장을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으면은 모든 민원도 해결되고 그리고 부산물 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좀 더 시의원들께서도 도축장이 없어짐으로써 막창, 생고기, 안진하게 곱창 골목,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서민들 먹는 돼지국밥 이런 게 가격이 인상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전부 다 타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처분 신청이 나면은 행정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 공고문도 떼야 되고 뭐 현수막도 철거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안 소송이라든지 한다는데 대구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도축장이 폐장됨으로써 어떤 시민인데 미치는 영향, 물가, 상가 여러 방면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대구시에서 집행력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대구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도축장 폐쇄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진행해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례를 폐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법원 판결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요? 네,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으로 대구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돼도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을 운영할 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돼 4월 1일부로는 운영할 수 없다면서 후적지로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 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배아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10에서 60mm로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높은 기온에 얼어턴 땅이 녹고 비까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도로나 공사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